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은 못 간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심지어 1990년대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식 직장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풀어봅시다. 1970년대 한국입니다.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력이라는 슬로건,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공장들이 세워집니다. 회사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양식 경영과 달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제, 위계질서, 절대 복종. 이것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냥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사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아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회사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6시, 정상적인 업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짐을 들지 않습니다. 책상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상사의 책상을 봅니다. 상사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슬슬 준비합니다. 아니, 준비하는 척합니다. 책을 다시 펼칩니다. 전화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저녁 7시가 됩니다. 상사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내용 없는 회의, 목표 없는 대화. 하지만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8시, 상사가 몸을 일으킵니다. 드디어입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일어납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타이밍으로, 정확히 상사보다 늦게.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분제였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을 신분제로 살아왔습니다. 양반과 노비, 상급자와 하급자는 절대적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업화가 와도 이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신분제가 되었습니다. 부장, 과장, 대리, 사원. 각각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말은 보고였습니다. 상사가 먼저 가야 상사의 위계가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먼저 가면 그것은 무례였습니다. 약간의 불경심이었습니다. 상사를 버리고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기억입니다.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이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총성은 여전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절대적 신념. 그래서 회사는 군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상사는 장교였습니다. 부하 직원은 병사였습니다. 명령과 복종.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먼저 가는 것은 명령 거부였습니다.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의 기아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전쟁 이후 20년, 복구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는 귀했습니다. 직업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 일자리는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고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자리는 내일 아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 그래서 충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상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은 난 당신에게 충성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사보다 먼저 가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공의 정의였습니다. 1970년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대였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두가 미쳐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애국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은 국가 프로젝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사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부하 직원도 같은 헌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오래 있는 것은 성실함, 상사보다 늦게 가는 것은 충성심, 야근하는 것은 능력.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식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른 공식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데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있는 한, 그렇다고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일에 열성이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야심이 없다고 낙인 찍혔습니다. 진급 대상이 아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았습니다. 이것도 출세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견디면 언젠가 내가 상사가 될 거야.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상사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견뎠습니다. 인생 전체를. 그렇게 1970년대는 가고 저 1980년대가 왔습니다. 1990년대도 왔습니다. 문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야근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째, 한국식 조직 문화는 확장된 가족입니다. 서양에서는 회사는 계약 관계입니다.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거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사는 가족이었습니다. 부장은 아버지처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사원은 아들처럼 따라야 했습니다. 가족에서는 계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함께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아들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회사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식 조직은 수직적입니다. 상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평등은 없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절대권을 가집니다. 직급이 낮을수록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충의 개념입니다. 신하는 왕에게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셋째, 한국의 따라잡기 심리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선진국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이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성공만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사치였습니다. 희생은 미덕이었습니다. 야근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 과장입니다. 나이는 35세입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 셋을 기르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합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사가 가면 가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아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 거냐고,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밥이 식고 있다고. 하지만 박 과장은 답할 수 없습니다. 상사를 봐야 한다고, 아직 모를 거라고. 아내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을. 저녁 8시. 박 과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상사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박 과장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지. 아이들이 자고 있겠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말은 없습니다. 불평은 없습니다. 저녁 9시. 드디어 상사가 짐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정확히 2분 뒤에 짐을 듭니다. 속도도, 타이밍도. 회사를 나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지 오래입니다. 박 과장은 밥을 먹습니다. 혼자. 밤 11시. 집에 와서도 일을 합니다. 내일 회의 준비, 보고서 정리, 자정. 겨우 잠을 잡니다. 아침 6시.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회사로 갑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가 일하면 박 과장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 휴식. 그게 박 과장의 삶이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장이 정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박 과장은 과장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하면 10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희생,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1970년대 상사가 퇴근 안 하면 못 가던 이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제라는 오래된 유산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둘째, 전쟁의 트라우마가 조직의 군부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절박함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넷째,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나쁜 시스템도 모두가 따르면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그것은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되면 그것은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정상일까요? 이것이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1970년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199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 정말 이게 성공의 조건일까? 정말 이래야 행복할까? 그 질문들이 사회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규칙 속에서, 주어진 선택지 속에서.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 그들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는 퇴근 시간에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의 말에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두려움, 사회적 낙인, 미친 놈이라는 낙인.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상사가 가면 함께 갔습니다. 상사가 남으면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인생이 흘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절,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선택이 맞다고 확신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1970년대 사람들도 당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이것이 성공의 조건이다고, 이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1970년대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는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모두의 선택으로. 감사합니다.